지난번부터 요거 좀 해줘야 되는데 시작하려고 했는데 이제 준비가 좀 덜 됐었어요. 이게 우리가 일기장이라든지 교재가 안 돼서 이제 지난주일에 이거를 올해 할 때 여러분들이 이걸 다 받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받은 내용을 같이 실제 어떻게 공부를 할까. 지난주일에 처음에 좀 무신선법 대조 훈련을 했는데 준비가 덜 된 상태라 설명을 다 어떻게 틀린지 안 해서 요번에 무신선법 마음대조 훈련 가이드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상시훈련 가이드를 하고 이제 이번 시간에 그것까지 갈 수 있을는지는 그건 해봐야 되겠어요. 그래서 원 순서가 무신선법은 이 마음대조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상시 일과를 지키고 그 다음에 인성관리하고 이런 순서로 나가는 것이 우리 교법적으로 이게 맞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럼 무신선법 마음대조 훈련 가이드에서는 이제 뭐를 하느냐 하면은 제일 먼저 이 프로젝트 들어가려면 일단 집에서 공부할 게 있어요. 예습하고 좀 이건 외울 거예요. 노는 시간 있고 보면 무신선법의 요지를 연습할 것이요. 무신선법 전부하는 게 아니라 요거는 꼭 늘상 외우라 이거죠. 대범선이라 하면 원래 분별착이 없는 각자의 성품을 오득하여 마음의 자유를 얻게 하는 공부인 바 예로부터 큰도의 뜻을 사람으로서 선을 닦지 아니한 일이 없나니라. 요거는 선에 대한 정의이기 때문에 자관 이 정도는 외워야죠. 그러니까 늘상 자꾸 연습하다 보면 외워지게 되니까 1번 요거를 공부하시라 이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일주일 내에 이걸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는 이제 선 어떻게 하느냐 방법에 대해서 사람이 만일 참다운 선을 하고자 할진데 먼저 마땅히 진공으로 철을 삼고 묘의를 용을 삼아 밖으로 천만 경계를 대하되 부동하면 태산과 같이 하고 안으로 마음을 지키되 청정하면 허공과 같이 하여 동하에도 동하는 바가 없고 정하에도 정하는 바가 없이 그 마음을 작용하라. 이같이 한즉 모든 분별이 항상 정을 의지 아니하여 육군을 작용하는 바가 다 공정명주의 자성에 부합될 것이 이것이 이른 바 대승소리와 사막을 정지하는 공법이니라. 요게 선의 요지인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그냥 거의 외울 때까지 계속 연습하라 이거죠. 처음에 우리가 생각할 때 부동하기는 태산과 같이 하고 그러면 이거 저걸 어떻게 한다냐. 겁부터 나잖아요. 부동하기 태산같이 하라. 우리 마음이 경계를 하고 동하는데 어떻게 태산같이 하냐. 이렇게 생각이 들었잖아요. 근데 자꾸 외우다 보니까 그거 한번 해보자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거 나도 한번 해보자. 이거 해보자고 마음 먹으니까 진짜 한번 태산같이 부동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경계를 당하면 그냥 적당히 하다가 그냥 물러서는데 그게 아니라 태산같이 부동을 하는데 이거를 그냥 이 정전의 원문을 콱 해갖고 그대로 그냥 딱 이렇게 찍어내듯이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니까 이 공부가 안 되니까 우선 뭐냐면 이걸 외워야 돼요. 정전 마음 공부를 하면 정전을 그냥 그걸 외우고 공부를 해야 되는 게 많은 걸 외우는 게 아니라 요 정도는 외워야 된다 이거죠. 외워서 이제 공부의 표준을 삼고 이게 경계를 만나면 어떻게 해요? 경계를 만나면 안동하려고 할 게 아니라 먼저 부동하기는 태산과 같이 하고 이렇게 외우라 이거죠. 외우면 태산같이 부동하라겠지. 그냥 부동하라고 안 했지. 태산같이 부동해보자 하면 태산같이 부동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전을 외우고 그 경계로 딱 그걸 대조하라 이거예요. 정전 외운 내용을 딱 대조해서 태산같이 부동해보자. 이렇게 왜 이렇게 공부하다 막 자꾸 막 침대에 누울라가잖아요. 그럼 태산같이 부동하자. 그래갖고 딱 하면 이게 되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저기 누가 침대에 잘 눕는 사람이 보여갖고. 그 다음에 여기가 그런데 이 두 가지를 이제 외우는 것을 이제 무신선법 마음대조를 하는 거 이게 마음대조가 더 많이 있어요. 근데
이번 달은 요것만 하자. 더 그 밑에까지 다 해도 안 되니까 그 다음에 하는 건 그 다음 달로 하고 3가지로 돼 있고요. 뭐 다단심도 있고 뭣도 있고 뭐 있는데 그는 다음으로 하고 요까지만 이렇게 하자 이거죠. 어떻게 하냐? 1번은 진공으로 체를 삼고 묘의로 용을 삼는 마음대조 정진. 예, 정진을 해야 돼. 공부는 정진을 하는 거거든요. 예? 어떻게 하냐? 경계를 대할 때마다 이제 저거는 이제 연습을 하는 거고 아까 그 연습을 하는 거고 심지에 요란함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심지에 어리석음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심지에 그름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살피고 대조하라. 요거를 이번 달에 하라. 이 3가지를 이번 달에 하라 이거죠. 그래서 심지에 밑에 거는 내중에 하고 1번만 하라. 1번. 심지에 요란함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심지에 어리석음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심지에 그름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이 일상수행령 요법을 경계마다 대조하는 거를 이번 달에 하자 이거죠. 그 다음은 이제 뒤로 무시성법 중에 다른 게 뭐 타단심도 있고 뭐 내정정 외정정도 있는데 그는 그 다음 달로 하고 이번 달은 요거 아까 그거 저기 뭐야 공문 외우는 거하고 요 3가지 이 심지 자성 이것이 무시선의 기초예요. 기초. 그냥 경계를 딱 요란해지고 어리석이 글러지면 뭐 모든 게 다 글러지는 거기 때문에 일단 경계를 만나면 요란함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어리석음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그림이 있었는가 아주 그냥 기계적으로 딱 생각이 나야 됩니다. 기계. 그냥 딱 요란함이. 근데 이것이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경계를 만나서 이거를 대조할 때하고 안 할 때는 엄청난 차이가 나요. 이 운명이 바뀌어버려요. 한번 요란해지지 않을 때 요란해지면 내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요란하고 그냥 딱 화를 딱 참아버렸으면 끝날 것인데 그걸 한번 안 참으면 내 운명이 바뀔 수가 있어요. 그 어리석고 그런이라는 것은 우리 인생을 바꾸기 때문에 그냥 경계 철저하게 법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법대로.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한번 해보자고. 다음은 이제 다음이라고. 그래서 이게 진공으로 체를 삼고 묘의로 용을 삼는 건데 이제 오늘은 이제 그 공부를 한번 해보고 어떻게 이제 이걸 일기에다 어떻게 쓰냐 그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쓰냐면 거기 아까 그 중에서 진공으로 체를 삼는 안으로 마음을 지키되 청정하면 허공과 같이 하고 그 정하에도 정하는 법시 그 마음을 작용하라. 요게 진공으로 체를 삼는 거예요. 안으로 마음을 지키되 청정하기는 허공과 같이 해서 정하에도 정하는 법 없이 그 마음을 작용하라. 이게 보통 일이 없을 때 이게 일일 때 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대종사님께서는 이론과 같이 마음 가운데 아무 사심도 없고 애욕과 탐착에 기울고 굽히는 바가 없이 항상 뚜렷한 성품자를 양성하라. 같은 말이에요. 마음 가운데 사심과 애욕이 탐착에 기울고 굽히는 바 없이 항상 뚜렷한 성품자를 양성하라. 마음을 지키되 내 마음이 허공같이 하라. 정하에도 정한 것이 그 마음을 작용하라. 이게 방심하지 말고 항상 온전을 지켜라. 이게 항상 경계를 당하면 일단 멈추어서 온전을 지켜라. 청정, 온전을 이게 청정하게 허공 같은 거거든요. 사심 잡념이 없고 애욕 탐착이 울지 않고 요 공부를 어떻게 하느냐? 일상수행요법을 한다. 일상수행. 그래서 일상수행요법 갖고 이걸 공부를 하는데 심지는 원래 요란함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지나니 그 요란함을 얻게 하는 것으로 자성의 정을 세우자. 요거를 아주 기초를 우리는 옛날에 마음공부할 때 이거 엄청나게 그냥 엄청나게 철저하게 했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이것이 아주 기본이 돼야 되는 거죠. 요걸 어떻게 하냐 하면은 이거 이제 원리는 지난번에 대학 때 다 설명한 거예요. 심지는 원래 요란함이 없다는 것은 없건만은 그 우리 요란함이 없는 본래 자리를 알자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원래 요란함이 없는 우리 마음속에 원래 요란함이 없고 원래 동요가 없는 우리의 불성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간이 있을 때는 좀 연구를 해봐라. 아, 내 마음이 원래 요란함이 없다고 했는데 이게 무슨 뜻인가? 내 마음이 원래 동요가 없다 했더니 이게 무슨 뜻인가? 하고요. 자기 마음을 비춰보면서 이렇게 생각해보는, 이게 시간이 있으면 이렇게 좀 생각해보고 경계를 만나면 어떻게 돼요? 그런데 그 요란함이 없는데 경계를 만나면 요란함이 생긴단 말이죠. 번뇌가 생기는 거고 그 번뇌가 생기더라도 다시 그 마음을 돌이키면 자성의 정이 세워지는 거예요. 이게 원리가 되는 건데 이건 대학 때 배운 거기 때문에 그냥 설명을 안 하고 지나간다 이거죠. 그러면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이 훈련에서는 뭐냐면 연구하는 건 이제 대학 때 하는 거고 경계를 대할 때마다 일단 멈추어서 심지에 요란함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살피고 대조해서
온전한 정신을 회복하는 요거를 해야 된다. 요거를 해야 돼. 그죠? 그 다음에 일이 있을 때, 일할 때 저 일에 끌리지 않고, 저 일할 때 일에 끌리지 않고, 그 일을 일심 않고, 이거는 다음 달로 할 거예요. 그 일을 일심 다음 달로 할 건데, 경계를 대할 때 멈춰서 요란함을 가라앉혀서 온전한 정신을 회복하고, 요거를 해보자. 그래서 뭐냐면, 이게 순간순간 마음대조는 경계를 대할 때마다 심지어 요란함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살피고 대조해서 자성의 정을 세우자. 순간순간 마음대조, 순간순간 공부 찬스. 요거를 해보자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다르게 하면 몸살떨리라고 해요. 경계를 대할 때마다 일단 멈추고 살피고 돌이켜서 온전한 정신을 회복해서 자성의 정을 세우자. 요걸 해보자. 이게. 그 얘기를 일심하고 요거는 다음 달로. 다음 달. 너무 많으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게 요란하지 않냐면 모든 사물을 대할 때 애착탐착을 안 둬야 요란하지 않아요. 뭔가 착심이 있으면 요란해져요. 애착탐착이 있으면 요란해지기 때문에 자기가 뭔가 많이 끌리는 데가 있어요. 좋아하고 힘이 좋아하고 끌리는 데가 있으면 그거를 내려놓고 이렇게 담담한 맛을 길들이면서 경계를 내면 몸살떨로서 순간순간 마음대주에서 이렇게 이걸 해보자 이거예요. 그거를 이렇게 표시를 했어요. 이 마음대주라는 거는 경계를 대할 때 심지어 요란함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이렇게 대조를 있었는가 없었는가 빨간 사과냐 파란 사과냐 이렇게 있잖아요. 이 두 개를 딱 대조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심지어 있었는가 없었는가 내 마음이 원래 요란하지 않은 그 마음을 떠났는가 안 떠났는가 이렇게 딱 대조해서 살피고 대조하는 이 순간순간 마음대조 공부 이거를 완전 습성이 되게 하나요. 다른 건 이제 다 뒤로 하고 이번에는 그냥 대조하는 꼭 마음대조 정전 마음 대조를 핵심으로 하라 이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 일을 여기 그 일을 읽으면 일을 할 때 저 일에 끌리지 아니하고 저 일을 할 때 일에 끌리지 아니해서 그 일거래 일심만 얻도록 할 것이요. 요거까지 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경계를 만나면 끌렸나 안 끌렸나 이렇게 대조하고 경계가 없을 때는 그 일거래 일심하고 그 일거래 일심하는 요까지를 해봐야 이 일을 할 때 저 일에 끌리지 아니하고 저 일을 할 때 일에 끌리지 아니하여 그 일거래 일심만 얻었는가 못 얻었는가 이렇게 내가 일심을 얻었냐 못 얻었냐 이렇게 살펴서 입상성 1조는 어떻게 되냐면 요란해졌냐 안 요란해졌냐 일심이냐 아니냐 일심으로 끌리지 않았느냐 끌렸느냐 이렇게 대조하면서 그냥 한 달을 그냥 일심 집중을 하고 요란하지 않는데 핵심적 포인트를 두라 이거죠. 그 다음에 묘의로 용을 삼는 건 어떻게 하냐 밖으로 경계를 내야 돼. 부동화인 태산과 같이 하고 동화에도 동하는 법이 그 마음을 작용하라. 이게 묘의로 용을 삼는 건데 그건 어떻게 하는 것이냐면 이런과 같이 마음의 모든 경계를 내 마음을 쓸 때 희로애락과 원근침수에 끌리지 아니하고 모든 일을 바르고 공변되게 처리하는 것이요. 이게 원리는 이렇게 됐는데 실제는 일상수행력 2조로 합니다. 심지는 원래 어리석음이 없건만 경계를 따라 이끌지나 그 어리석음을 얻게 한 자성의 세를 세우자. 요것도 이제 1, 2, 3조를 다 해보자 이거죠. 그러면 요거는 이제 지나가고 어떻게 하냐. 경계를 대할 때마다 심지어 어리석음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살피고 대조하고 자성의 세움을 세우자. 이게 참 쉬운 것 같은데요. 요새 같은 밝은 세상에 보이스 스피커한테 넘어간 사람이 엄청 많아요. 여기도 있어요. 여기. 여기도 한 사람 있어요. 보이스 스피커 몇천만 이쁘고 그래갖고 열심히 벌어갖고 그냥 보이스 스피커 돈 갖다 주고 그건 어리석은 말이에요. 속에 욕심이 있어서 돈 좀 빨리 벌어 가다가 이렇게 그냥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경계를 대할 때 이렇게 전화가 오면요. 딱 이렇게 멈춰갖고 어리석음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대조를 해요. 저한테도 많이 와요. 어떻게 오냐면요. 어떻게 귀신같이 내 그 연금 그거를 다 알아갖고 뭐 연금이 이렇게 됐는데 어떻게 하고 이렇게 들거나니까 정말 연금 없다해서 온 줄 안다니까요. 그래야 그걸 어떻게 빨리 차지할 거 아니냐 막 그런데 이거 아무리 봐도 좀 이상해. 그래 보니까 이게 근데 1년 있다 또 오는데 그 목소리다 똑같은 목소리가 그래갖고 이제 알아버렸어요. 그래서 안 넘어가는데 이 잘못하면 이 어리석은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어리석음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이 대조를 하고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어떻게 그 일의 아르마리 일을 할 때 아르마 그 일을 할 때 연구를 해서 딱 이게 바른 판단을 하는 거예요. 옳고 그런 걸 정확하게 판단하는 생각을 해갖고 정확한 답을 얻어내는 걸 아르마리라고 그래요.
생각을 공굴려 바른 판단을 얻는다. 온전한 생각을 회복한 후에는 대소인물을 관찰해서 생각을 온전한 정신을 회복한 후에 대소를 유무를 관찰하고 그 관찰의 바탕에서 생각을 공굴려 바른 판단을 얻는다. 이게 자성의 해예요. 자성해는 어리석음이 없었는가? 이게 뭐 사기에 넘어가지 않을 어리석음이 없던 두 번째인데 진짜 해는 온전한 생각을 그래 바른 판단을 딱 얻을 때가 이게 해인 거예요. 그 요거를 해보고 스승과 동기로 의견 교환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요 네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제가 이제 골라봤어요. 이게 경계를 대할 때마다 심지에 어리석음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요걸 대조하는 공부를 하자 이거예요. 예, 내가 어리석은 생각을 빠졌는가 안 했는가 이렇게 대조하는 생각을 해보죠. 이 간단해요. 어떻게 대조해요? 우리 법회 날인데요. 법회를 갈 것인가 딴 데 갈 것인가 요거 이게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그냥 법회를 무조건 딱 와야 돼. 이게 바른 생각인데 아 그게 안 맞는 거 같고 좀 딴 데 좀 가고 우리 인범이가 지금 이렇게 그렇게 넘어가면요 그게 어리석은 생각이 요란한 건 아니잖아요. 요란한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것이 엄청난 운명을 바꾼다니까. 운명을 바꾼다니까. 나중에 한번 저기 우리 손영은 씨한테 물어봐요. 법회들도 슬슬 좀 빠지다 운명이 바뀌잖아요.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주의해야 돼요. 이게 어리석으면 요란하면 표도 안 나요. 어리석으면 요란한 건 막 화가 나니까 표가 나는데 어리석으면 아무 표가 안 나요. 그래갖고 이게 넘어가기가 쉬워요. 이 일을 할 때 아르마리를 구하여 순서 있게 하고 저 일을 할 때 아르마리를 순서 있게 하고 무슨 일을 먼저 할 것인가 어떤 일을 먼저 할 것인가 순서를 잡아서 하는 것이 이게 자성의 세를 세우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이게 하루에 일이 있으면 뭐 어떤 일부터 먼저 할 것인가 그 순서를 알아 순서 있게 하는 것도 이것도 자성의 해를 세우는 것이고 그 다음에 뭐예요? 아까 그렇지? 이거 바른 판단을 하는 거 있잖아요. 생각을 공굴려 바른 판단을 하는 거. 그것도 이 자성의 해를 세우는 것이다. 그 다음에 심지는 원래 그름이었건만은 이 그름이라는 것은 옳지 않은 생각이에요. 불의한 생각이에요. 불의에 끌리는 생각이에요. 그건 상당히 누군 알긴 아는데 불의라는 것은요 욕심이 있으면 불의에 끌려가는 거예요. 불의에. 안 그럴 것 같아도요 이거를 단련을 안 해놓으면요 경계가 오면 끌려가게 나는 괜찮을 것 같은데요 경계가 딱 오면 다 끌려가게 돼 있어요. 끌려가게 되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할 것이냐 하면 경계를 대할 때마다 심지에 그름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살펴야 한다. 그름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살펴야 한다. 그렇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이 일을 할 때 불의에 끌리는 바 없고 저 일을 할 때 불의에 끌리는 바 없이 항상 마음 살피고 대조하라. 불의에 끌리면 안 된다. 정의를 행하고 불의에 끌리면 안 된다. 이게 좀 몇 가지가 안 돼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하면 다 빼버리고 지금 이제 심지어 여러 사람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두 번째는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멈추고 살펴서 원래 마음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돌이키자. 이렇게 돌이키자. 애욕 탐착은 끌리지 말자. 그 다음에 심지어 어리석음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생각을 공굴려 바른 판단을 얻자. 이렇게 판단을 얻고 그 다음에 심지어 그름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해요. 불의에 끌리지 말고 바른 취사를 하자 이거예요. 어떻게 취사냐? 경계를 만든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하기를 취할 거죠. 요거를 천당 경계를 제할 때마다 하라 이거예요. 이렇게 하면 요게 세 가지가 일상적인 세 가지를 대조하는 거예요. 그 대조해서 일단 멈추어서 온전한 정신을 회복하고 대소인물을 관찰해서 생각을 공굴려 바른 판단을 얻고 판단 결과에 따라 옳은 건 취하고 그런 건 버린다. 결단 내린다. 이게 이제 이때까지 잠깐 다 합쳐버린 거죠. 온전한 정신 회복하는 거는 1조, 2조, 3조 딱 이렇게 회복하는 거잖아요. 요거를 한 달 동안에만 완전히 길들여갖고 그냥 열심히 하게 되면요. 그냥 한 달 동안 이거 열심히 해서 완전히 털을 떼버리면 되는데 모든 일을 할 때 그냥 적용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버리면 이게 된다 이거죠. 그랬을 때 이거 봐요. 여기 보면 진공묘역의 용침품 1장 1, 2, 3조라고 했잖아요. 표준치를 10번에 10번. 내가 10번만 10번 하겠다. 근데 이제 3개월 지나면 다 하겠다. 근데 처음에 이제 1월 달은 3번 정도는 하겠다. 6월 달에는 6번 하겠다. 이렇게 표준 정도 잡으라 이거죠. 물론 자기가 뭐 더, 난 뭐
첫 달부터 110분의 10 하겠다 이렇게 하면 되고 내정정 외정정 사단심 무심이 되죠. 무선법 강조 요거는 그 다음 달 뒤로 미루자 이거예요. 요거나 그러니까 요 1조만 하는 거예요. 1조만 하면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하냐 하면 이거 봐요. 이렇게 지금 표시를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일기장을 봤잖아요. 진공외의 마음대 좋고 외정정 내정정은 그 밑에 안 떠도 돼요. 이제 요거를 신청한 사람은 1일 이거 날짜를부터 요거 이렇게 1, 3 벌써 많이 갔으니까 거기부터 쓰기 시작해서 내중에 거꾸로 이제 마지막 달은 요걸 다시 돌아오면 돼요. 이렇게 가다가 그러면 해서 이 1조의 유념 아까 지금 해준 거 있잖아. 일상생부 1조, 2조, 3조 그거 핵심적인 하나에 두 개씩 한 6개쯤 돼요. 그거를 하루 종일 통해서 그거에 대해서 유념했냐 뭐냐 해갖고 가능하면 숫자를 세는 게 됩니다. 숫자. 유념에 몇 번, 무념에 몇 번 이렇게 숫자를 세면 좋아요. 저는 이제 어떻게 이제 숫자를 세냐면 흰콩하고 검은콩을 책상 위에 딱 올려놨어요. 그리고 여기다 그릇을 하나 넣고 가다가 저는 주로 이제 뭐 바깥에 나갈 때 불 안 끄고 가고 그러면 이제 요거를 끄집어놔서 여기 이쪽에 제일 여기 흰콩 검은콩 다 넣으니까 내가 이거 눈에 딱 보이잖아요. 근데 시계로 하려고 해서 시계로 옛날에 이제 대산정사님 시계 개발한 시계를 자산으로 떴는데 2번이나 개발했는데 이게 안 보이니까요. 이 가지를 안에 선이 아무리 안 해도 뭐 지나가다 보면 이거 한 번도 안 봐요. 그리고 뭐를 차도 안 되고 뭐도 차도 안 되는데 최고좋은 게 콩이에요. 콩. 가다가 가면 이쪽에다가 한 주머니에다 콩을 흰콩 넣고 있다가 이걸 이쪽으로 옮기거든요. 근데 이제 요새는 바깥에 안 나가니까 책상에만 있으니까요. 책상 위에다 흰콩 검콩 넣고 있다가 이렇게 했다 요걸 여기 옮겨놓고 이 눈에 딱 보이니까 제일 좋더라니까요. 이거 주머니 넣은 것도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뭔가 방법을 해서 마음대조를 유념, 무념을 해서 오늘의 유념했나 무념했나 이렇게 하는데 이게 정 숫자를 못 되겠다 그러면 하루를 생각해서 내가 그거에 유념이 많은가 무념이 많은가 해서 유념이 많으면 유념에다 동그라미 치고 무념이 많으면 무념에다가는 그냥 이렇게 뭐 스레시를 치고 이렇게 하란 말이에요. 둘 중에 한 군데 이렇게 표시를 해서 유념 많은 쪽에다 동그라미 치든지 뭐 스레시를 치든지 해서 표시를 자기 나름대로 하면 요게 진공묘의 그 용심법을 요 마음대조 하는 이거를 쫙 대조를 해보란 말이죠. 그래서 한 달을 대조했을 때 유념하고 그냥 무념 어느 쪽이 유념이 16번이 되면 그날은 유념입니다. 유념. 근데 유념이 13번이고 무념이 16번 그날 해갖고 17번 그 달은 무념인 거예요. 전체 통째로 무념인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철저하게 진공묘를 했고 다음 달에는 그 일글의 아르마리 취사 정시의 연불자선 아르마리 취사라고 정시 연불자선 경전 그거를 갖고 하고 그 다음 달은 세 번 달은 끝까지 이제 사단심 끝까지 싸우는 정신 공부할 때가 돌아왔다. 그 끌리고 안 끌리고 대중 잡는 정신 마음 공부 무의성 강령까지 해갖고 그 다음 달은 이제 세 번째 달은 이렇게 차차로 많아지게 되니까 이제 1번 첫 때 할 것은 그 무의성의 강령하고 그 선의 요지를 그거를 아주 외울 때까지 하고 그 다음에 요거를 갖다 이제 1번 진공묘일 마음대조 그거만 한번 하는데 어떻게 하면은 공부를 좀 책을 나눠줬잖아요. 그럼 거기를 복습을 하란 말이에요. 여기 어떻게 돼 있나 보면 이렇게 하라고 돼 있고 다 설명이 돼 있거든요. 설명이 돼 있으면 그럼 요걸 갖고 해보자 이렇게 마음을 먹고 자꾸 그 교재를 공부를 해요. 공부를 하고 나를 어떻게 공부할까 하고 해서 저녁에 가서 해보고 그 다음에 단장유왕들은 그걸 자세하게 가르치고 했는지 안 했는지 자기가 먼저 해보고 이건 이렇게 하는 거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해갖고 단장유왕이 먼저 실천하고 그 다음 그 방법을 당원들한테 공유하고 제대로 일기를 쓰는지 해보고 그렇게 연구를 하다 보면 우리 처음으로 이걸 만들었기 때문에 아직 이게 제대로 틀이 안 잡혔는데 이제 한 번 해보고 두 번 해보면 이것도 이제 잘 제대로 이거 빨리 만드는 일주일만 만들어나게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만들었기 때문에 요거는 교재에서 지금 유념 무념 안 나눈 게 잘못 들어가기 때문에 별지로 지금 집어했어요. 그래서 그 별지에다가 일단 해보면 이렇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유무념대조. 유무념대조라는 건 뭐냐면 하자는 조목과 말자는 조목을 정한다. 이게 하자는 그게 유무념대조는 어떻게 하냐면 하자 말자를 정하는 거예요. 그들의 법회에서
깨달은 거나 스스로 공부해서 소득된 거나 응용 형태를 봐 미리 연마한 내용을 갖고 하자 말자 정한다. 하자 말자 정한다. 근데 이번 프로젝트 하자 말자는 정전망공 훈련 프로젝트에서 실행할 사람 정해주는 그거를 하자 말자 이걸 정하라 이게. 보통 때는 이제 법회에서 한 거라든지 자기가 할 일이라든지 뭐든지 그런 거 다 하면 좋아요. 그거 하지 말라는 게 그런 거 하되 우리 요번 프로젝트에서는 우리가 아까 정해준 거 있잖아요. 입상 1, 2, 3조를 갖고 그걸 갖고 이제 실행 조목을 잡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뭐냐면 올해는 107년도 10년 본문이 나왔기 때문에 10년 본문 10대 교훈이 있어요. 그걸 일단 딱 외운다. 10대 교훈은 뭔가를 안다 이거죠. 그 다음에 뭐 특별히 안 갖고 내가 오늘 공생공회 했나 안 했나 그렇게만 대처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내가 동고동락 했나 안 했나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 동고동락이라는 게 뭐예요? 같이 고생을 같이 나누는 건데 요새 뭐 이게 이영환 씨하고 막 그 녹취하느라고 막 고생을 많이 하잖아요. 이 동고동락 한 거지. 세상이하고 동고동락 하고 있어요. 아주 해오니까 역시 변호사가 이거를 옛날에는 이제 우리 딸 동원이하고 막 이거를 녹취를 하니까요. 내가 그 고치느라고 죽었어요. 막 말을 이상하게 쓰고 막 고치기 힘들어요. 근데 변호사가 딱 왔는데요. 고칠 게 엄청나게 맞춤법 막 고칠 게 없어. 역시 그냥 근데 지금 재판하고 나가야 되는데 그거 하려니까 이게 힘들지 괴롭잖아요. 그런데 괴로우니까 우리하고 괴로움을 같이 한 거지. 그러니까 동고동락 한 거니까 괴로움이 나쁜 게 아니고 같이 괴로움을 가지면 좋다 이거예요. 그럼 즐거움도 같이 올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서 근데 신전법문을 이렇게 동고동락, 일심합력, 그 다음에 영육상전, 동정이려, 전성전세, 의불, 가독식, 가독식 그렇게 있잖아요. 그걸 다막공 그거를 일단 외워야 되는 거예요. 외워서 그냥 그거는 이렇게 했나 안 했나 대조를 해보는 게 일단 이렇게 해주고 내중에 이제 법문도 듣고 사실은 공생공영이 무지무지하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날 이 사회는 전부 생존 경쟁의 약육강식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약육강식을 공생공영하는 시장 경제로 바꿔야 되기 때문에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그건 사실 뭐 이게 우리 마음 좀 써서 된 게 아니라 세상을 완전히 바꿔야 될 건데 그거를 이제 한번 이제 우리 진사님 같은 분은 연구를 해갖고 어떻게 공생공영을 갈지 그럼 연구를 해봐야 되는 상황은 일단 마음속에 그 10가지는 유무념을 해보자. 하자 말자를 이게 현실에서 온전한 생각을 취사하는 거죠. 그럴 때 취사는 주의심을 가져간 건 유념이고 취사는 주의심이 없지 않은 건 무념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 다음에 그거로 유무념 대조에 쓴다. 이거죠. 아까 유무념 만들었잖아요. 거기다 유념이냐 무념이냐 숫자를 쓰는 게 원칙이에요. 숫자를 쓰는 게 원칙이에요. 예, 하자는 조목과 말자는 조목이 실행이 되었는가 못 되는 대전. 이 3단계를 딱 거치는 게 요번에 작은 유무념 이 3단계를 철저하게 하자 이거죠. 그래서 2조 응용하기 전에 응용의 형태를 하면 미리 연마기를 주할 것이요. 거기는 하자는 조목과 말자는 조목을 정할 것이요. 근데 우리가 이미 정해놨어요. 이미 정해놨어요. 그 다음에 2배 응용하는데 온전한 생각이 취사하기를 주할 것.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를 한다 이거. 그때 실행을 한다 이거죠. 그 다음에 6조 이를 처리한 후에 하자는 조목과 말자는 조목이 실행이 되었는가 못 되는가 대조하게 줄 것이요. 유념 문념 번수를 세서 그냥 유무념 대조 적는다.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되게 예비교문들은 잘하더라고요. 번수를 잘 적더라고요. 적는데 보통은 안 되는데 한번 노력을 해보는 거죠. 근데 여기다가 뭐냐면 근데 이게 여러 가지라면 한 가지가 아니에요. 한 6가지쯤 돼요. 근데 6가지를 동시에 유념하는 걸 복합성 유념이에요. 이 복합성 유념 공부를 해야 큰 역사, 새 역사를 만들어요. 이론의 역사는 복합성 유념 공부를 해요. 여러분들이 직장 다니면 직장 일을 잘해야죠. 그거만 아니라 또 이 마음 공부도 잘해야죠. 또 교화도 해야죠. 여러 가지를 동시에 해야 되잖아요. 너무나 힘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할 때 큰 역사를 이루는 창의성 실현의 주변 가능성 여건이 성숙된다. 그러면 반드시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 역사를 이룰 수 있는 큰 기틀이 여기 잡아지기 때문에 이건 너무 이렇게 하는 거 맞냐? 나 아직 일도 바쁜데 뭘 이렇게 귀찮게 하냐? 그래서 진짜 빼갖고 다 하지 말고 그 3분의 1만 하라고 했어요. 3분의 1만 하라고 했으니까 일단 그거를 시작하는 거예요. 하다 보면 뭐 이 다음에 이 프로젝트 뭐 3개 신청한 사람은 뭐 10개 될 거예요. 그건 본인이 신청했으니까 할 수 없대.
한 가지만 하는데 뭐 세 가지 다 신청하면 어떻게 해요? 누가 말린다요? 그러니까 세 가지를 하려면요, 한 개 한 5가지씩 하면 한뭐 엄청 많아요. 15가지 되면 15가지를 동시에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서 바쁘겠죠. 그래도 저는 이제 그게 있어요. 제가 옛날부터 잘하는 게 뭐냐면 초등학교 때부터 선생님이 시키면 절대 불평하죠. 절대 불평하죠. 숙제를 아무리 많이 내줘도 그냥 절대 불평하죠. 그냥 하는 거예요. 하다가 못하면 할 수 없어요. 그냥 못하면 할 수 없지. 그냥 끝까지 막 마지막 1초까지 해나가려고 하는데 뭐 1초까지 해도 안 되는 거 어떻게 할 수 없지. 그냥 가는 것이고 뭐 후회도 안 해요. 그냥 열심히 했으니까 뭐 잘못해도 후회도 안 하고 그냥. 근데 끝까지 자관 불평 안 하고 저 선생님 말씀을 불평하지 않는다. 이게 제 그냥 철학이죠. 그렇죠. 두 번째는 반찬은 아무 캐스를 불평하지 않는다. 저 그래요. 집에서 뭐 아무 캐스나 절대 불평하지 않는다. 그러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근데 왜 이렇게 반찬 오늘 시원찮아? 이제 말은 안 해. 속으로 그러면요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좌우간 사모님이 반찬해주면 남상제 반찬해주면 뭐 이렇게 저렇게 불평하지 말고 그래요. 그 말은 안 해도 속으로 불평할 거 아니에요. 그러지 말고 그냥 잘 먹으라 이거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 숙제에 대해서는 아무리 많더라도 그냥 하다가 못하면 끝이요. 그러니까 뭐 다 하라는 것도 아니고 열심히 하라 해보되 불평하지 않고 해요. 그러면 일이 돼요. 왜 이렇게 많이 내냐? 불평하면 벌써 그다음에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해보자 이거죠. 그래서 또 하나 이걸 제가 해봤어요. 이런데도 법률을 힘차게 굴립시다. 공생공영 학신함력 동고동락 영육상년 동정이력 물부진력 읍을 가독식인데 가독식 독건덕한 전성전세 사막공부 10가지 이거 참 이 시대에 맞게 진짜 종국사님 아주 적절하게 지금 해주셨어요. 원기 75년 신년법문인데 그래서 요거를 좌우간 뜻이 뭔가는 내중에 알고 일단 외우고 마음에 대조를 해보는 거죠. 이 중요한 게 이제 공생공력 동고동락 같이 살더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막 자기만 잘 되려고 이건 제일 안 좋아요. 함께 잘 되는 게 최고 좋은 거예요. 공생공영에 지금 여러분 우리 전 세계가 함께 잘 살아야 되거든요. 함께 잘 살아야 되고 그러니까 합심합력 동고동락하고 이게 이제 차차 하다 보면 되게 되니까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그게 이제 이거는 이제 다음 달에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뭐를 넘어가냐면 상시운영 상시훈련 프로젝트? 그쪽으로 이제 넘어갈 거예요. 원래 오늘까지 거기 하려고 했는데 지난 시간 내가 이 설명을 좀 덜 한 것 때문에 일기장 넣고 하니까 못해서 다시 하고 그 다음에는 그것도 이제 일기장 있으니까 하고 한 주에 늦어진 거예요. 그래 다 한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하냐? 또 처음으로 들어가서 일상생활을 막 자세하게 이제 설명, 자세하게 하나씩 자세하게 계속 설명하는 거죠. 그럼 다른 거 안 할 거예요. 뭐 그거 하고 또 상시운영하고 막 처음 이제 계속 자세하게 하는 거니까. 근데 3달간 하면 막 그 털을 딱 떼버리자 이거 3가지만. 그렇게 하면 좋겠어요. 예, 이상입니다.